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오늘 아침부터 마음이 영 무겁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혼조 양상을 나타내는데 그 가운데서도 기술주들이 크게 밀려서 우리 증시에도 또 그 여파가 오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데다가 최근 들어서 글로벌 정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번 주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순차적으로 방문해서 여기에서 많은 정상들과의 일정들이 하나둘씩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서 주20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참석하지 않았었죠. 이렇게 서구와 그리고 반미의 정서를 가진 다른 이 연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과 만나겠다 이렇게 또 밝힌 상황인데요. 그리고 또 미중 간의 갈등도 계속해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미국과 중국 대화의 길이 좀 열려있나 했는데 이 지난 러먼도 이 미국 상무부 장관이 중국을 갔다 오고 나서 당근보다는 채찍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풍겨서 어느 정도 예고편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하나둘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에는 이 금리도 조금 오르지 않을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국제유가 있고요. 국제유가를 또 좌우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들어서 브릭스 국가와 상당히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또 인플레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셈법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오늘도 고차방정식 깔끔하게 풀어보시죠. 핵심 뉴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뉴욕 증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단초가 심어져 있거든요. 3대 지수 혼조 양상으로 거래 마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다우존스 30개 종목은 괜찮았습니다. 강보합권 정도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0.17%가량 오름세 보여줬고요.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안 좋은데 인텔은 예외였습니다. 인텔이 이 다우 30개 종목 가운데 하나로 포진이 돼 있거든요. 만약에 인텔마저 밀렸더라면 다우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권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텔은 그동안에 너무 악재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밀려나 최근 들어서 반등 분위기가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다우만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S&P 500은 약보합권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89%가량의 하락세 보여줬고요. 원인은 두 가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급락까지 표현하기에는 낙폭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워낙에 덩치가 큰 종목이다 보니 애플이 흔들리자 전반적인 지수 자체가 약세 흐름을 보여주게 된 건데요. 이전 거래일 이 시간에 애플 3%대 밀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간밤에는 2% 중반의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이틀 새 시가총액 2천억 달러가 증발한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애플에 공급을 하는 업체들도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이 공무원들에게 애플 아이폰 쓰지 말라 이런 지침을 내리면서 아무래도 애플은 중국의 큰 시장이다 보니 이 시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투자 심리의 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애플은 2% 밀렸는데 납품하는 업체들은 더 크게 밀렸습니다. 시게이트 테크놀로지는 S&P 500기업 가운데 가장 낙폭이 깊었습니다. 10% 급락했고요. 또 퀄컴이나 스카이웍스도 이 애플의 공급업체인데 모두 7% 넘게 급락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서 이 애플 부품주들 하락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아마 그게 좀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플러스 알파로 또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달 9월 FOMC는 아니고요. 남은 이 FOMC 회의들 가운데서 한두 차례는 더 인상하지 않을까 관계자의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 투자 심리는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가운데서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종목 정리해보겠습니다. 애플 부품주 어제 이어 오늘까지도 하락세 이어질 것인지 어제 이 시간 정리해드렸던 세 종목은 역시나 본장에서도 5에서 7%대 하락했습니다. 더구전자, LG노텍, BH 계속해서 애플발 악재의 영향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하루 만에 벗어날 수 있을지 오늘장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두 번째 소식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될 텐데요. 미중 갈등 사이에서 우리 업체까지도 약간 이 포탄이 오는 모습입니다. 바로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반도체 컨설팅 업체인 테크인사이트에 의뢰를 해서 화웨이가 이번에 내놓은 신형 휴대폰이죠. 메이트 60 프로를 해체해보기로 의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휴대폰 안에 어떤 부품들이 사용되는지 블룸버그 통신이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해서 보도를 한 건데요. 해체해보니까 SK 하이닉스의 낸드 플래시하고 또 스마트폰 D램인 LPDDR5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블룸버그 통신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알고 이 화웨이에 수출을 했다면은 이것은 규제 위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SK하이닉스도 보면 상당히 좀 강경하게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수출 규제를 준수했고 또 경위를 현재 파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화웨이 신제품에 자사 메모리 칩이 쓰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에 신고를 했고요. 현재는 경위 파악을 위해서 조사에 들어갔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맞다면 워낙에 좀 일파만파 상황이 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즉각적으로 이 미국에 신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의 이후에 후속 보도를 통해서 어떻게 조달이 됐는지는 불분명하고 그러니까 이 괄호치고 SK하이닉스 탓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을 함께 좀 보도하고 있는 건데요. 제재 전에 사둔 것을 썼을 수도 있다라면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요. 화웨이와 그 계열사들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상무부 거래 제한 명단에 올려서 수출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웨이와 거래를 했다면은 이제 미국 이 규제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요. 앞으로 SK하이닉스의 여러 가지 사업에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도 또 한 업체가 더 있습니다. 이 슈퍼을로 알려진 네덜란드의 ASML 이 업체도 약간은 지금 된서를 맞는 모습인데요. 7나노 공정 AP가 이 휴대폰에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기기 혹은 장비를 수입하지 않는 이상 이 기술을 만들어내기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중국 업체 SMIC가 만든 AP 칩이 활용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중국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SMIC가 만들었다는 이 칩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네덜란드 ASML의 이 EUV 노광공정 장비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ASML 쪽에서는 수출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더 진행되는 상황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관련된 업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메이트 60 이와 관련해서 신형 휴대폰 하나의 출시가 아니라 사건이 조금씩 일파만파 좀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종목 정리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중국의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피델릭스 같은 경우는 원래 중국의 반도체 관련해서 장비를 좀 수출했다거나 이력이 있는 레퍼런스가 있는 업체입니다. 중국 향 반도체 업체로 분류가 되는데요. 21%의 급등세를 보여줬고 뿐만 아니라 지분 관계도 어느 정도 얽혀 있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이나 러셀은 중고 반도체 장비 업체로 알려져 있고요. 또 자람 테크놀로지도 관련해서 분류가 됩니다. 4에서 21% 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장도 계속해서 점검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미국 쪽에서는 중국의 첨단 산업과 관련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히토류 아니고요. 요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중국 대형 비료 제조업체 일부는요. 중국 정부 지시에 따라서 이달 초부터 신규 수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답니다. 여러분이 그 아는 요소수 맞습니다. 요소수를 만들 때 쓰이는 이 요소를 수출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중국은 이 요소의 최대 생산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생산을 하고 또 수출하지 않는다면은 상당히 수입하는 업체들에는 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그러면 중국산 요소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업체는 어디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인도, 미얀마, 호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지난 2021년에 우리가 요소수 사태를 한번 겪은 바 있습니다. 그때 쇼티지로 특히나 대형 트럭 운전자들 같은 경우는 지방까지 가서 요소수를 사오는 혹은 해외 직구를 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재차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의주시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021년을 다시 떠올려 보시죠. 그때 비료 만드는 업체들은 피해주로 좀 분류가 됐었고요. 그리고 요소수를 만드는 업체는 수혜주, 그 대체제를 만드는 업체들도 수혜주로 분류가 됐습니다. 먼저 보시면은요, 이와 관련해서 요소수 만드는 업체들, 이와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즈, TKG 휴캠스,
대정화금과 롯데정밀화학, KG케미칼 정도 있고요. 이어서 비료 관련된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료주들도 오늘장에 영향을 받을 것인가, 앞서서는 이들 종목도 함께 움직인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요소수의 대체제로 탄산 암모늄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태경 BK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또 카프로도 관련된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되니까요. 관련주들 함께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진 소식입니다. 전기차 쪽에서 나왔는데요. 전기차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어제 큰 하락 움직임을 나타냈었죠. 계속해서 업계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휴대폰처럼 이 전기차 배터리를 갈아 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현대차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워낙에 전기차의 가격 가운데 30에서 40%가 이 배터리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체형이 조금 더 속도를 내고 기술 개발이 완전해진다면은 이와 관련해서 더욱더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기차 전반적으로 가격도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그룹이 교체형 배터리 시스템 사업화를 위해서 현재 직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직원이 하게 될 직무는요, 이 EV 신사업을 발굴하는 직무라고 하는데, 이 전기차 배터리 교체와 관련된 사업을 담당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현대차가 현재 그리고 있는 그림대로라면은 전기차 배터리를 1, 2분 정도 만에 교체를 하면서 계속 쓸 수 있는 거고요. 이럴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 자동차 배터리를 일일이 충전을 하는 그런 수고로움이 없어집니다. 정말 스마트폰, 예전에는 배터리 2개씩 주면서 교체해서 쓰셨잖아요. 그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술에서 선두 시장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로 잘 알려진 니오 같은 경우는 현재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고요. 지난해만 무려 12만 대의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중국에서는요, 2025년 이 전기차 배터리 교체하는 부분, 이 시장에 있어서 18조 원가량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배터리 구독이나 교체 서비스 연계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 업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주로는요, 국내 셀로메드가 그래도 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아직까지는 워낙에 이와 관련해서 사업이 초기이니만큼 실질적으로 수혜주인지는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겠죠. 어제장에서는 약보합권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원격 진료 조금 더 한 걸음 다가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원격 진료가 일부 조건에 한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게 된 건데요. 정부에서 비대면 초진을 야간, 휴일, 그리고 연휴에도 허용을 하고, 또 초진 가능 지역이 기존에는 섬이나 벽지 정도였는데 전국적으로 의료 취약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정부 측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는요, 재진 중심으로만 원격 진료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진은 섬이나 벽지, 거주자, 그리고 또 장애인이나 고령층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조금 더 범용적으로 쓸 수 있게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면 진료 범위가 좁게 설정이 돼 있다 보니 현재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원격 의료 관련된 종목입니다. 요즘 들어서 AI 영상 진단 쪽, 이쪽도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묶어본 종목은 전통적인 이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어제는 1에서 4% 정도의 약세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장 이 뉴스에 어떤 반응이 나올지도 함께 보시죠. 이렇게 해서 핵심 뉴스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입니다.